제21일 만시아 데 라스 물라스에서 레온까지 18.6km 9월 10일 화요일 그레이스와 순례길의 큰 전환점이 되는 레온으로 출발했다. 순례길 796km 중 레온에 도착하면 470.7km를 걸은 것이다. 부르고스에 이어 다시 만나는 대도시다. 우리는 레온에서 연박하며 재정비하고 유서 깊은 유명한 이 도시를 둘러보기로 했다. 그리고 레온에는 어제 도착한 형제님들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형제님과 같은 알베르게에 머물려고 했는데 오는 길에 연희의 연락을 받았다. 연희는 또래 한국 청년들과 에어비앤비를 통해 집을 통째로 빌렸단다. 2명 정도 더 여유가 있으니 우리가 함께 머물렀으면 좋겠다고 한다. 경비가 부담스러운 모양인 듯하여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했다. 1세기 로마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도시인 레온에 들어서자 고대 로마 시대의 높다란 성벽이 길게 뻗어 있다. 어느 순례자가 이 성벽에 대해 얘기해주며 사진을 찍어 달라고 한다. 빛을 등줄 수밖에 없는 사진이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우리는 연희가 보내준 지도를 따라 에어비앤비 장소로 찾아가는데 레온 대성당 옆으로도 로마 시대의 거대한 성벽이 남아있다. 직선과 곡선을 반복한 성벽은 견고하고 아름답다. 그 옆에 난 도로를 따라 걸으니 4층 아파트 꼭대기에서 연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곳에는 처음 만나는 젊은 한국 순례자들의 에너지가 가득했다. 나는 짐을 내려놓고 형제님들이 기다리는 레온 대성당으로 갔다. 사흘 만에 만난 형제님들이 그보다 훨씬 오랜만에 만난 듯하다. 먼저 점심을 먹기 위해 우리의 가이드 형님이 아라는 웍이라는 중국 뷔페 식당으로 한참을 걸어갔다. 나는 2분이 계시니 어디든 걱정 없이 따라가며 레온 거리를 구경했다. 중국인이 운영하는 웍은 아주 큰 뷔페 식당인데 일하는 사람은 입구에서 안내하는 사람 외엔 모두 중국인만 보인다. 그리고 뷔페 메뉴와 맛은 한국의 그것과 비슷한 것도 제법 있다. 메뉴 중 손님이 골라 담은 여러 해산물을 바로 익혀주는 것이 있는데 나는 이것이 가장 맛있었다. 모처럼 익숙한 음식과 여유로운 시간이 있는 우리는 정말 맛있게 많이 먹었다. 배를 가득 채우고도 다시 또 먹었다. 그런데 문득 정신을 차리니 내가 먹다가 깜빡 졸은 것이다. 눈을 떠보니 형제님들이 나를 보며 웃고 있다. 들켜버렸다. 난 이렇게 빈틈이 많은 사람이다. 형제님들을 만난 안도감과 만난 음식으로 배가 부르니 그만 정신줄을 놓았나 보다. 에휴. 푸짐한 점심을 먹고 형제님들과 강가를 산책하고 서너 시간을 걸으며 레온을 둘러보았다.
그런데 아우님은 언제부터인가 좀 불편했던 등산화 대신 스포츠 샌들을 신고 걷는데 아주 편하다고 한다. 흙길을 걸을 때도 작은 돌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니 정말 잘 됐다. 나는 벼르던 일을 형제님들과 함께 했다. 남은 일정을 위해 데이터가 있는 보다폰 싱카드를 사고 현금만 통용되는 순례길 여비로 ATM에서 500유로를 찾았다. 그리고 위대한 건축가 가우디의 작품을 둘러보고 중국 마트도 찾아갔다. 도시엔 어디든 중국 마트가 있다. 그런데 이 중국 마트에는 한국인을 겨냥한 상품이 더 많다. 한국 라면, 고추장, 된장, 그리고 김치와 과자도 있다. 나는 저녁에 아파트에 있는 젊은 순례자들과 먹기 위해 라면을 샀다. 원래는 이곳에서 연박을 하려고 하였지만 내일 이곳을 떠나도 될 것 같다. 형제님들을 만나 에너지를 회복하고 마음의 든든함도 채웠으니 말이다.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레온 성당을 둘러보았다. 이곳 역시 대성당이어서 입장료를 받는다. 레온 대성당의 특징은 사방을 둘러싼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수많은 색깔과 섬세한 빛이 무겁고 건조한 석조 건물을 유연하고 부드럽게 한다. 화려한 빛의 향연과 신비스러운 분위기가 발걸음을 붙잡는다. 에어비앤비를 하는 아파트에 도착하니 그레이스와 웅이가 요리한 한식 저녁이 차려져 있다. 삼겹살과 흰쌀밥, 그리고 채소구이, 라면, 젊은 순례자들이 항상 가득 준비했다. 덕분에 점심에 이어 저녁도 든든하게 먹었다. 저녁을 먹고 모두 비용을 나누어 내려고 해서 저녁 비용은 내가 내겠다고 하자 다들 만류한다. 그래서 저녁 비용을 내는 대신 숙박비는 내지 않기로 합의했다. 귀여운 젊은 순례자들. 모두 혼자 시작한 여행이지만 이렇게 함께하게 된 순례자들과 맛있는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막내딸이라는 운이는 대학 3학년인데 대학 기간 내내 알바비와 장학금을 모아 4월부터 홀로 세계 여행 중이라고 한다. 아기같이 어린 인상의 운이에게 어디서 이런 용기와 배짱이 있는지 정말 놀랍다. 운이에게 그동안 간 여행지 에피소드를 들으며 다녀본 여행지를 우선순위로 추천해 보라고 하니 첫 번째로 다행히 연구한 곳으로 유명한 남미의 갈라파고스를 꼽는다. 뒤이어 쿠바, 인도, 아직 끝나지 않은 산티아고 순례길 순으로 꼽는다. 차츰 세계 여행자 운이의 여정은 11월 말에 끝날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유는 그레이스 또래인데 고등학교 선생님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기 전에 여행 중이라고 한다. 작은 키에 자신감이 넘치고 매력적인 유는 늘 빛나는 표정이다. 한편 유난히 큰 키와 날카로운 눈매이지만 서글서글한 웅이는
알고 보니 순례길 초반에 지나가면서 인사를 나눈 적이 있는 청년이다. 중국인이냐 일본인이냐는 질문을 수차례 경험하고 있는 옹이는 제주도 청년이다. 그는 이번 순례길이 끝나면 프리다이빙을 배우기 위해 이집트로 간다고 한다. 제주도 청년이 프리다이빙을 배우러 이집트로 가는 이유는 여행의 목적도 있지만 이집트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저렴하게 배울 수 있기 때문이란다. 순례가 끝난 뒤 웅이의 인스타그램에서 깊은 바다를 고요하고 자유롭게 유영하는 동영상을 볼 수 있었다. 밀레니얼 순례자들의 활동 스케일은 다르다.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는 지금의 기성세대인 나와 많이 다르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일자리 저하라는 어두운 면도 있지만 디지털 유목민처럼 휴대폰을 가지고 세계 어디든 간다. 그리고 사회에 진입하기 전부터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인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신인류라는 것을 이곳 순례길에서 실감한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나는 젊은 순례자들을 남겨놓고 대성당 주변을 구경하러 다시 나왔다.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레온이 조명으로 가만가만 빛나고 있다. 기념품 바가 있는 골목을 여기저기 구경하다 문득 나를 위한 기념품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액세서리 가게 쇼윈도 앞에서 한참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 같으면 저 나뭇가지 아래에 있는 것을 고르겠어 라고 한다.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프랭크다. 그에게 컨디션이 어떠냐고 물으니 짠 하고 새로 산 빨간색 트레킹화를 보여준다. 넉넉한 사이즈의 새 신발이 무척 편하다고 뿌듯해한다. 이렇듯 헤어졌던 순례자를 다시 만나는 것은 큰 즐거움이다. 나는 금박으로 된 작은 나비가 붙은 진주 귀걸이를 샀다. 평소 그냥 심플한 진주 귀걸이만 했던 나는 레온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기로 하고 바로 귀에 다니 괜스레 부끄럽기도 하지만 기분이 좋다. 어두운 레온을 산책하다 아파트로 돌아와서 낮잠을 건너뛴 나를 위해 일찍 잠을 청했다. 젊은 순례자들의 당당하고 멋진 모습을 만나고 연대할 수 있어 오늘 하루가 새롭고 감사하다.